안녕하세요. 닥터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건강 상식 알아보려고 합니다. 매일같이 스마트폰을 달고 사는 우리 아이, 시력이 나빠질까 걱정하는 부모님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 아이들의 고도근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김한과병원의 정종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어린 아이들 시력이 나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은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밝히려면 어느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보게 하고 어느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보지 못하게 한 후에 이 아이들에서 근시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런 연구는 윤리적이지는 못하기 때문에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보통 근거리 작업을 우리가 할 때 그런 근거리 작업을 오래 하게 되면 근시가 조금 더 잘 발생을 한다, 진행을 한다라는 네.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볼 때도 저희가 가깝게 보기 때문에 근거리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스마트폰을 오래 보거나 하면 근시가 진행할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이들한테 일단 이 스마트폰 보여주면 제대로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좀 조용히 네. 있으니까 네. 부모님들께서 종종 보여주기 마련인데 이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중국에서 2살짜리 아이가 스마트폰을 계속 보여주다가 고도 근시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더 어릴수록 아이들이 시력이 좀 더 나빠질 수 있나 이런 고민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시력 발달은 한 10세 정도까지는 시력이 발달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근시가 발달을 하는 거는 성장기 때 더 근시가 확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린이들에서 조금 더 시력이 나빠질 가능성이 더 많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 기사를 보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900도 근시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900도 근시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네. 이게 어느 정도 근시인지 모르겠는데 가능한가요? 그럼 먼저 그거 설명하기에 앞서서 네. 제가 아나운서님께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 네. 혹시 시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지금 일단 라섹을 한 상태고요. 네. 그 전에는 마이너스 9.5 정도라고 봤었어요. 네, 의사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네. 반 정도 맞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네. 보통 안경 끼시는 분들이 시력을 물어보면 저 시력은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대답을 그렇죠, 네. 하십니다. 네. 근데 사실 마이너스라는 시력은 존재를 하지는 않고요. 보통 마이너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이제 안경 끼시는 분들의 그 안경 알, 네. 알의 도수, 굴절력을 마이너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마이너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카메라 담당하신 분께 제가 잠깐 네. 여쭤봤었는데 네. 예, 안경 도수가 한 마이너스 5 디옵터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네. 교정 시력은 1.0까지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이제 시력은 1.0이 되는 거고요. 굴절력이 마이너스 5 디옵터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시력 자체에는 일단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고 보통 시력은 저희가 최대로 잘 보는 거를 이제 1.0 정도의 시력을 네. 최대로 잘 본다고 말을 하고 그 밑으로 이제 0.9, 0.8 이런 식으로 소수점으로 네. 내려가게 되고요. 시력판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 시력판에서 가장 맨 윗줄에 있는 큰 글씨 그것만 보이는 경우에는 이제 0.1 정도의 시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더 나쁜 경우에는 뭐 손가락 개수가 몇 개인지 손을 이렇게 흔드는 게 앞에서 보이는지 네. 앞에 보이는 빛이 비추는지 비치지 않는지에 따라서 시력을 평가를 하고 있고요. 마이너스 시력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900도 네. 근시라는 게 정말로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정말 나빠 보이거든요. 숫자가 저도 커 보이니까. 그 기사를 처음에 접하고 나서 네. 900도라는 근시가 어떻게 나오지? 라고 이제 찾아봤는데 거기서 말하는 900도라는 거는요. 제가 아까 굴절력이 이제 디옵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보통 굴절력은 디옵터로 표현을 네. 합니다. 그래서 900도를 그 디옵터로 환산을 하면 9디옵터. 그래서 마이너스 9의 고도 근시가 네.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진짜 제가 알고 있었던 마이너스 9 정도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럼 생각보다 엄청 많이 나빠진 것 같아요. 이 그쵸, 아이. 2살 네. 나이에 비해서. 네. 그러면 이 아이들 근시가 실제로 이 정도까지 올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근시는 고도 근시가 저희가 6디옵터 이상을 이제 고도 근시라고 말을 하는데 얼마든지 더 심한 근시도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근시가 있다고 해서 꼭 시력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근시가 있더라도 조기에 잘 발견을 해서 교정을 잘 해주면 얼마든지 1.0까지 시력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성장기에 이 시력도 저하가 빨리 온다고 하는데 네. 보통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시력 저하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시력 저하가 어느 정도라고 이제 나와 있는 거는 정확하게는 네. 없고요. 근데 근시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서양에 비해서 동양, 미국 말고 이제 일본이나 중국, 한국 같은 경우에 네. 오히려 더 근시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럼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을 계속 봤기 때문에 좀 네. 이런 근시가 생기는 걸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네. 그런 게 어느 정도 영향은 당연히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스마트폰이 많이 공급되던 때가 이제 2010년도부터인데 그맘때 조사했던 국민건강 영양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에서 근시의 비율이 많이 늘어났던 것을 보면 아무래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네. 하고요. 선천적인 네. 것도 좀 있을까요? 선천적으로 근시가 타고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굴절 검사를 해보니까 마이너스 5디옵터 정도의 근시인 아이들도 있고 유전 경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스마트폰 대부분 이제 하루 종일 보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매일같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또 저녁에는 불을 끄고 누워서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안 좋죠. 그쵸. 저는 지난번에 불 끄고 스마트폰 봤다가 네. 스마트폰이 딱 떨어져가지고 이마를 다친 적이 있거든요. 아, 네. 눈보다 일단 네. 얼굴이 다칠 이제 뭐 수도 그것도 있으니까. 안 좋기는 하지만 저희가 어두운 이제 네. 상황에서 무언가를 볼 때에는 밝은 빛에서 볼 때보다 조금 더 조절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의 피로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가 있기 네. 때문에 밝은 환경에서 좀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시력이 나빠졌다고 하더라도 이게 나빠졌는지 아닌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이들 맞죠. 자체가 네. 일단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좀 보일 때 이럴 땐 병원을 가야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시를 잘 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에서 왜 모빌 움직이는 네. 모빌을 많이 보여주게 되는데 그 모빌을 이렇게 잘 따라 보는지 주시를 못 한다는 것은 시력 발달이 좀 안 네.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병원에 데리고 와주시는 것이 좋고요. 조금 더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볼 때 이렇게 인상을 찡그리고 본다든지 아니면 똑바로 보지를 못하고 한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한쪽 눈으로만 보려고 한다든지 네. 그리고 책 같은 걸 좀 더 가까이 본다든지 하면 시력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병원에 데리고 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어린 아이들 이제 키우시는 분들 좀 참고하셔서 병원 내원하시거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럼 병원에 갔을 때 또 네. 검사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쵸, 검사 네. 방법이나 치료 과정은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저희가 이제 펜라이트를 늘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펜라이트를 비춰서 오, 각막 중심부에 네. 그 빛이 잘 맺히는지 그런 거를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영상에서 저희가 보여드릴 건데 이런 줄무늬가 있는 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쪽에는 줄무늬가 있고 한쪽에는 없는데 이런 거를 아이에게 갑자기 보여줬을 때 이 줄무늬가 있는 쪽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줄무늬의 간격을 좀 조정을 해가면서 아이가 이렇게 주시를 잘 네. 하는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나이가 든 아이들에게는 그림을 보여주고 미리 이 그림 뭐 집, 코끼리, 자동차 이런 걸 미리 알려준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게 하고 와서 네. 다음에 이게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면서 시력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치료 방법은 어떨까요? 바로 안경을 착용하나요? 안경이 이제 근시 도수에 따라서 네.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해서 이 아이는 안경을 써야 되는 근시면 저희가 안경을 주고요. 또 도수가 심하지 않더라도 약시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시는 시력 발달을 저희가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에도 안경으로 교정을 해주고요. 또 약시 치료에는 가림 치료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시안을 가려서 잘 못 보지 않는 눈을 조금 더 활용하게끔 네. 해주는 그런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너무 어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치료할지 생각을 전혀 안 해봤는데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생활 습관부터 좀 네. 시력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좀 유지를 해야 될 텐데 네. 건강 수칙, 생활 수칙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밝은 환경에서 적당한 조도에서 이제 공부를 한다든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근거리 이런 스마트폰 같은 걸 이제 오래 보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너무 어린아이들부터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데 혹시 우리나라 아이들 중에 네. 몇 살부터 스마트폰을 처음 접할 것 같으세요? 이번에 기사처럼 2살 정도? 거의 정답을 맞추셨는데 맞나요? 네. 네,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 평균 2.27세부터 아, 스마트폰을 벌써 네. 접하더라고요. 그리고 돌이 되기 전에 아이들에서도 10% 정도는 이미 스마트폰을 돌이 되기 전부터. 보여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런 스마트폰에 노출되는 것을 조금 줄여주시는 네.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 같은 것을 하다가도 한 30분 정도 하시다가 10분 정도는 먼 거리 바라보면서 쉬어주는 그런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우리 아이가 눈이 나빠졌다고 생각했을 때 심장이 철렁하시는 부모님들이 네.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런 부모님들께 또 한마디 해주신다면. 일단 안경을 저희가 이제 필요하면은 네. 권유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머니들이 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우리 아이가 걱정돼서. 네, 내가 뭘 잘못해서 나한테 이렇게 물려받아서 이런가 네.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적절한 시력 발달을 위해서 안경을 처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경 쓰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들의 근식 어떤지 좀 살펴봤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평소에 시력을 보호하는 습관을 길러주시고 또 만약에 눈이 나빠졌다면 병원을 방문하셔서 시력 교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항상 알찬 정보로 여러분께 찾아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